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패권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정말 계속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는 또 대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완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각국의 정치적 이익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한 리서치 센터에서 알아봤다고 해요. 지금 현재 미국 국민의 뭐 85% 가까이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 반중 정서를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2010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반중 정서를 아주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지금 현재 있는 규제들을 완화한다거나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했으면 했지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면서 재밌는 현상들이 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무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작년 대비해서 미국 수출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한 17% 정도 감소했어요. 뭐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20년치 최저치라고 해요. 20년 안에 최저치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20년 안에 최저치 미국 수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량이 늘어났어요. 이 수출량이 어떻게 늘어났냐? 동남아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동남아라고 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어디가 있죠?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16% 정도의 그 동남아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동남아에선 왜 중국 물건을 갑자기 이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수입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는 이걸 이제 우회 수출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회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7% 미국에서 줄었지만 여기서 16%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급망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렇게 틀어지면서 양갈래로 나눠지고 있지만 또 다른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많이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브릭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중동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제 중국이 돈독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를 중국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의 위안화를 더 이제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서 사용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이야기,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반중 정서 그걸 당연히 이용해야죠. 그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네. 당연히 그 미국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80% 이상이니까 그분들의 이 표심을 자극해서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거긴 또 대선도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처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심 때문에 이 그 미국 중국의 갈등 상황을 더 부추기게 만들 수도 있다. 본인의 정치적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중국의 수출 이 경로들을 다 막는다고 해도 네. 동남아나 이런 것들에 우회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저도 이 뉴스 많이 봤어요. 그 얼마 전에 화웨이 폰도 그 이번에 그 7만 원짜리 네. 신제품 발표했는데 네. 거기에 하이닉스 메모리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판 적이 없는데 네. 우회 수출을 당연히 했겠죠. 네. 뭐 일일이 어떻게 다 찾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있겠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의 저는 위안화 결제 이야기. 네. 중국이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인터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게스트 전문가분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몇 번 여쭤봤어요. 네. 중국이 생각보다 이 위안화 결제를 위안화 전 세계 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이 위안화 결제를 굉장히 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우디의 첫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인민은행 맞나요? 한국말로? 맞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의 첫 지점을 사우디 수도에 열었어요. 처음으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상업 또는 금융에서 사용할 위안화를 이 지점을 통해서 잘 이렇게 퍼뜨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잘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지점을 열었고 뱅크 오브 차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은행들이 다 이제 사우디에 진출을 하려고 있어요. 사우디를 기점으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동 안에서는 가장 이제 경제력이 맞습니다. 오일만이 핵심 국가니까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오일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작점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저희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에 오일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렇죠. 저도 한마디를 네네네. 해도 될까요?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라는 얘기는 사실 미국이 그 기축 통화가 자기 커런시 때문에 이제 유지하고 있는 권력이 되게 크잖아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한번 미국 관리 감독 기관에서 HSBC에다가 굉장한 벌금을 때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HSBC 은행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자회사가 무슨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HSBC 은행이나 전 세계 은행들 있죠. 중국에 있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결제의 수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자국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결제은행이라는 라이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비단 이제 예로 드린 건데 또 다른 예는 뭐냐면 혹시 페카라는 미국 법을 아시나요? 페카라는 미국 법이 뭐냐면 미국 시민들하고 아니면 미국 기업들한테 내가 미국 외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게 해야 된다라는 법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그것 때문에 뭘 했냐면 이 나한테 계좌를 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미국인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인지 아닌지 폼을 작성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 세금을 더 추징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걸 맞췄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은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력도 굉장히 많이 충당을 했고요.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은행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미국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미국의 결제은행으로서 미국 달러의 결제은행으로서의 그 권리, 라이선스를 취소시키겠다라는 게 전제하에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얘기는 미국이 이런 권리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약간은 횡포를, 제가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횡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기축 통화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방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의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로 달러가 아닌 페트로 위안.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했을 때 그게 위안화로 지불이 되고, 그리고 중동과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럼 중동 그 국가는 위안화로 받은 결제 대금을 다른 통화로 바꾸지 않고 다시 중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홍콩 달러로 거래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번에 따로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그거를 위안화, RMB로 거래되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물론 전체적인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위안화 관련 위안화로 결제되는 그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가 되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을 약간은 상쇄시킬 수 있다. 아니면 그 권력에서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너무 친중국처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너무 객관적으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다른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위안화 결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그 나름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하게 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중국의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가 전 세계 아무도 안 따라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번 시장을 전 세계 경제들을 장악해 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뒤집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전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그 이제 경제에 그걸 넘어서려고 하니까 미국이 완전 그냥 가차없이 눌러버리더라고요. 자기네가 당연히 최고가 돼야 되니까. 중국의 이런 거를 막기 위해 위안화 결제가 저는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브릭스 이게 생기고 나서 좀 지켜보니까 이번에 이 브릭스 5개국만 해도 그냥 그 정도 하고 말겠지로 생각했는데 와 여기에 이번에 사우디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우디가 들어오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을 굳이 거치지 않고서라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위안화 결제나 아니면 이제 이 브릭스에 대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천군만마 같은 국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브릭스를 사실 별로 크게 안 봤었는데 이제 많이 좀 정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직접 자문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알지 못하니까 이 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이 행보들이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정확하고요. 그래서 브릭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몇 개 들어왔잖아요. 제 생각엔 아프리카 그 대륙의 국가들의 숫자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가가 다 들어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고 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렇죠. 네네. 이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사이는 소원해졌죠. 둘이 이제 굉장히 친하진 않거든요. 그 전부터 뭐 굉장히 친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다만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미국과 우방 국가에 가까운 국가였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예전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그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빈살만 왕세자에서 그 암살이나 하면 제가 정확한 사건을 기억 못 하는데 카스쿠지 사건. 그렇죠. 네.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구두 국가 간의 이제 이해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도 협력이나 다른 것보다도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미국과 멀어진 것이라고도 생각한 게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동이 이제 거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브릭스 국가들 거기다 인디아도 요즘에 포함되긴 했죠. 물론 인디아가 중국이랑 약간은 좀 대립이나 아니면은 갈등 구조가 생기긴 하는데 그 경제 규모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무역 교역량이나 그리고 그 교역통을 통해서 다른 통화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사이즈가 이제는 무시 못할 사이즈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이제 보복 행위나 이런 것들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국과 좀 더 친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심해질 수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저는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예요. 하지만 그 둘은 서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품을 사고 팔기도 하죠. 그런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둘의 대립 관계를 그만두고 사실 올 인류가 이제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아무래도 강대국 둘이 G2잖아요. G1과 G2. G1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이제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아, 네.